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대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그 1% 넘게 상승을 했다가요. 네. 지금 빠졌다가 다시 한 1% 가까이 때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일단 뭐 코로나 확산이라는 그런 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커룰이라고 해서 은행들에 대한 이제 그 투자 규제, 자기 자본 투자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장 시작할 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많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부과 때문에 이제 조금 약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들에 대한 이제 시중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 좀 빠진다든가 하게 되면 개인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뭐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한 1,800억, 1,9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지금 기관이 한 1,800억 정도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하락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많이 담아가고 있고 외국인도 소폭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뭐 코스닥도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시작을 했다가 네. 지금 이제 마이너스권에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면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포인트 정도 지금 보합을 이제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지수대 자체는 좀 옆으로 당분간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5일선이 이제 741선이 이제 지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옆으로 좀 더 뭐 기간 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5G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그동안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5G가 많이 올랐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테마가 있는 수소나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 쪽, 그다음에 소재 관련 쪽들은 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업종 중에서 강한 업종, 특히 이제 주도 중에 1등 업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정 보일 때 아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횡보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추가 조정이 나올 때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설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양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만나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6월 소비자 심리지수 81.8, 2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1.8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상승하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주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와 또 가계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제 지표들 흐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원격 의료 재외국민 대상 임시 허가 3분기 시작이고요. 세 번째 이슈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수혜주는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미래생활 시장 주도 종목은인데요.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과 함께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2차 전지와 수소차, 5G, 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주도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무상증자 나선 새내기주 최대주주 물량주의보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먼저 원격 의료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코로나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재외 국민들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제 정부가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 샌드박스 1호 산업으로 이 비대면 진료, 재외 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간 임시 허가를 받게 되면서 재외 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서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 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이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주들 모두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AI 재활 플랫폼 기업인 네오팩트와 헬스케어 전문 업체인 비트컴퓨터가 어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유빅케어와 인성정보 같은 종목들도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들 차익시장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동행세일 수혜주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획한 행사인데요. 식품부터 자동차, 명품 등 다양한 품목들을 할인할 예정이고 전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주요 백화점과 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현대 등 주요 백화점들도 브랜드 의류나 또 면세점 명품 재고 등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온라인에서는 지마켓과 쿠팡, 11번가 같은 총 16개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기획전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런 유통주들 또는 온라인 쇼핑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주가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한 당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최근 유동성 장세 속에서 주가 부양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만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총 12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내기주의 경우에는 보호예수에 묶인 최대 주주들이 이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도해서 많은 물량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오스테오닉이나 제테마, 하맵신 같은 3개 종목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도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원격 의료를 재외 국민에게는 임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로 원격 의료에 물꼬가 텄다고 본 투자자들 어제장에서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어제장에서는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종관이 어제 반짝 상승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일단 그 원격 치료라는 것 자체가 일단 향후에 이제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됐었던 게 이제 의사협회에 대한 의사협회가 이제 맞아요.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제 아주 특이한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게 좀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의사협회 반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코로나19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지금 그 이제 오늘 이제 그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대외 국면 관련돼서 그 이제 원격 치료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4대 병원에 대한 이제 재외 국민에 대한 이제 원격 치료 부분이 먼저 이제 실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 관련 쪽 되는 쪽이 이제 뭐 해외,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제 그 한번 이제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한번 올랐다가 옆으로 좀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원격 의료라는 게 자체가 이제 테마가 죽어 있는 테마는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는 아마 충분히 이제 그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일단 그 가장 큰 게 유비케어. 그다음에 보실 게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뭐 유비케어가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으로 많이 횡보를 했다가 어저께 좀 올랐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요.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상을 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오팩트라는 회사입니다. 네오팩트는 그 재활 관련된 그 의료기기하고 그 관련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는데요. 미국에서 원격 진료를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시를 했었던 쪽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는 좀 더 먼저 선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요.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당장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원격 진료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원격 의료를 두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지리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관련한 종목들, 뭐 유비케어, 네오팩트 같은 종목들 횡보 후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련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관님, 그런데 뭐 중국 광군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중국이다 보니까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오늘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이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세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가을에 하는 뭐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매해 광군 전하기 네. 직전에 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이제 여름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그때보다는 좀 참여 업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세일에 좀 많이 참여한다라는 게 이제 그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 판매량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군제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오프라인 관련돼서는 BGF 이제 리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이렇게 이제 편의점 관련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온라인 판매 관련돼서는 뭐 네이버가 현재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큰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 뭐 꾸준하게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이제 결제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결제 관련주에도 조금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결제 관련주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일단 조금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오른 이후에 옆으로 많이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한 이후에도 크게 주가는 빠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이제 뭐 세일 이벤트 같은 게 한번 있으면 카드 사용량이 좀 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제 먹는 겁니다. 어차피 그 쇼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쇼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라도 이제 집에서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뭐 CJ제일제당이나 아니면 그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이제 선진 같은 경우는 한번 뭐 선진 같은 경우 또 여름 시즌에 이제 또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고 최근 이제 캠핑에 대한 그 수요 부분도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2분기 실적도 좋을 거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조정을 보일 때 아마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번 대한민국 동행 세일로 크게 수혜를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있다라고 하시면서 총 4개의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형 업체들보다는 편의점 주죠. BGF 리테일 말씀을 하셨고요. 온라인 쇼핑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이버 언급해드렸고 결제를 또 해야 되잖아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한 수혜, CJ 제일제당까지 언급해드렸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인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소비 패러다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고요. 이제는 외식보다 내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나 한 발 앞서가는 주식시장은 이미 반영하면서 관련주의 주가는 치솟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또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뭐가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업종 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네.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언택 관련주들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뭐 수소경제, 뭐 이런 거, 전기차,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거에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시장의 패러다임이 일단 바뀌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신기술 업종들이 이제 좀 많이 올랐고 일단 전통적인 이제 산업이다라고 불리는 쪽에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그 상승폭이 적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제 시중의 유동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지금 전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고객 예탁금자는 47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 관련된 뭐 공모주 청약 대금도 한 31조.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쪽에 관심 있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금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굴뚝산업이다보다는 이제 신기술 산업, 그러니까 신기술 산업에 대한 자금 지입은 꾸준히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조정 보일 때 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야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디지털이나 뉴딜 같이 이제 정책적인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가 있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아마 매수세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모두 가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도 이제 1등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타 종목보다는 1등주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 1등주가 조정을 보인다든가 하게 되면 뭐 전체적인 업종이 조정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반등을 하게 되면 1등 업종, 그러니까 1등주가 먼저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일단 뭐 종목을 잠깐 본다라면 뭐 대표적인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꾸준하게 보시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수소경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나와 있는 게 이제 SP어셀이 대표적인 건데요. 뭐 최근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이는 와중에도 일단 한번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수소경제 관련돼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JNK 히트라고 해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뭐 그런 거 수소 이제 생산하고 충전소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이쪽에도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련돼서 이제 효성중공업이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이제 수소 경제,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쪽으로 관련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 LG 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 일단은 단연 언택트 업종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2차 전지, 수소 경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른 종목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섹터 내에서도 1등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관련주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게임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관련주들의 전략까지 알아보실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이 강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약간 부담감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데 여전히 코스피 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좀 더 힘내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장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흐름들 중에서 섹터 쪽에 요즘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게임주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또 관심주 한 종목까지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게임주 관련된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글로벌 게임이 성장하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2019년도부터 앞으로 한 2023년까지 앞으로의 전망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시장 조사 업체 쪽에서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평균 8.3% 정도까지는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올해가 좀 더 성장폭이 크겠죠. 왜냐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언택트의 또 대명사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할 일이 없다. 당연히 스마트폰을 켜서 게임하죠. 이런 쪽이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게 지금 같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연평균보다 좀 더 높이 한 9.3%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4조 원까지 글로벌 게임 산업이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시장이죠. 여기서 국내 업체들이 얼만큼 파일을 가져가고 열일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분위기도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내 게임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약 한 2017년도 기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하지만 이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약간 하회가 되면서 아마 작년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두 자릿수 이하로, 그러니까 즉 한 자릿수대로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작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흥행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계속 게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뭐 정부 규제 관련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즉 약간 사행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각들이 높죠. 게다가 또 52시간 근무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신작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약간 어떤 노동 시간의 타이트함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약간 좀 어떤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게임 산업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모바일 게임, 즉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성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한 13.3%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스마트폰이 거의 이제 보급화가 되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전 세계 26억 명이 모바일 게임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이신가요? 네, 저는 맞습니다만 이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한 38%가 과금, 즉 돈을 내고 게임 유료 아이템을 산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시장에 대한 변화가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웹게임 시장이라든가 PC게임은 조금 주춤한데 오히려 디지털로 전환이 가속된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딩 게임이죠. 기존에 어떤 하나의 게임을 접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 쪽에서 접속해서 따로따로 이어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딩 게임에 이런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를 모두 다 통합시켜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거기다가 또 올해 말에는 새로운 콘솔 게임이라고 하는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엑스박스가 연말에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여기 또 들어가는 대표적인 또 반도체 쪽도 물론 주목을 하겠지만은 이런 쪽이 또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국내 게임 업체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일단 기존 게임이 잘 나가는 부분을 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차용을 해서 즉 어떤 직접재산권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리스크, 즉 이번에 비용을 많이 들여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쪽이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타격을 받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키겠다라는 상대적인 의도가 상당히 크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대감은 좀 약화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실적을 위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NC소프트가 가장 먼저 리니지를 필두로 해서 리니지 M, 그러니까 즉 모바일 게임으로 이를 성공화시켰고요. 그 밖에 넷마블도 비슷한 뭐 세븐나이츠, 서머너즈 워 이런 쪽도 검은 사막도 마찬가지죠. 검은 사막 모바일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충분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중국의 파노죠. 그래서 파노가 열리게 되면 이런 단서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을 저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노는 쉽게 안 열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 쪽에서는 이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들의 산업적인 여파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 산업과 자국 시장을 보호한다는 의도가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은 한국 게임들이 들어오게 되면 잠식당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판호는 열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중국 게임들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판을 키우고 있다는 쪽에서 우려감이 크죠. 이런 쪽의 변화를 봤을 때 중국은 자국 시장은 많이 봉쇄를 하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수출을 많이 드라이브를 걸죠. 그런 관점 쪽에서 좀 치사하지만 중국 시장이 중국 게임들이 오히려 국내 유입되는 흐름들이 더 많다는 쪽에서 위협감이 좀 더 높다는 쪽도 눈여겨보실 흐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올해 신작 나머지 기간 동안에 신작 출시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어떤 예상되고 있는 게 2020년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그리고 지금 2020년 하반기에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이런 쪽으로 특히 펄어비스도 새로운 게임들 이런 쪽으로 기대감은 있는데 지금 신작이 생각보다 코로나19 사태로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일정이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도 일단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또 하나 보게 되면은 게임주별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90만 원대 이상에서 강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올해 1조 원대가 돌파하면서 한 22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 20조 원이라고 하게 되면 게임 업체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단기 차익 매물이 일단은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소화하게 되면 100만 원대는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늦습니다만 왜냐하면 이 검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검은 사막에 대한 단일 게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에 8월 달에 신작이 나올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흥행 기대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한다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은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한 22만 원대와 19만 원대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 또 하나 다음 주죠. 썬데이 토즈가 애니팡4가 출시가 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국민 게임이다라는 거에 걸맞게 지금 신청자 수가 166만이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보통 지금까지 게임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신작이 나왔었을 때 그때 단기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온다. 재료 노출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출시 이후에 모멘텀이 좀 소멸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시면서 어떤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서 인기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카트라이더죠. 카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 아들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기에 같이 같이 부합해서 넥슨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상장된 회사 쪽에서는 넥슨이 아니라 넥슨 GT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는 관점들. 넥슨 GT는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영향권이다라는 쪽만 염두를 하시면서 넥슨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한정적이다라는 쪽은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관련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눈높이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오히려 레벨업은 계속 시도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만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 관점은 대형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관심주를 하나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게임주 쪽에서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네오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는 포커, 섰다, 맞고 이렇게 쬐는 느낌이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게임 구매 한도가 이번에 철폐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강원랜드가 아직까지 폐쇄가 되고 이번에 또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대리 만족이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쪽도 하나의 또 수혜가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550억대로 한 70% 작년 대비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실적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5,6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NC소프트보다 더 쌉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26,000원대 밑에서는 매수 가능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31,000원대, 손절가는 21,400원대로 대안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들 정리해봤는데요. 역시 실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에서는 게임주 동향 점검해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기업인 샨다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제기한 미래전설2의 지적재산권 중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면서 20% 가까운 급등세에 나타냈고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9위의 아이큐어는 그간의 급등세를 반납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8위의 KMW 오늘 5%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5G 투자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7위의 셀트리온은 1%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6위의 삼성전자는 오늘 일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서진시스템, 4위는 에이스테크, 3위는 FST, 2위는 시젠, 1위는 나노엔테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서진시스템입니다.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 관련 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장 관련주들 일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저는 5G는 좀 긍정적으로 봐서 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 살다 서진 시스템에서 상한가를 볼 줄이야. 이제 이서진도 좋아지려고 하네. 고맙다. 달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랴 더 달려라. 2017년부터 목표가 4만 원만 믿고 들고 있었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요. 기분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너무 재밌어요. 이서진도 좋아지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의 서진 시스템? 네, 래퍼이신가 봐요. 네. 라인이 있는 분인데 네. 일단 서진 시스템이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게 이제 5G 관련 투자 하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1조 달러 규모 투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5G 인프라도 포함이 됐다.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서진 시스템 역시도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장중에 보시면 거의 25%까지 올라와서 이 기업도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상한가까지 못 갔고요. 현재 19% 정도.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진 시스템은 지금 따라붙는 전략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좀 길게 본다면 분명히 5G 관련주들 지난해보다는 올해부터가 사실 좋아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코로나19에 대한 역풍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 있는데 좀 길게 본다면 좋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붙기보다는 차라리 좀 눌렸을 때 좀 적절한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매수 적정가는 28,000원 정도까지 눌렸을 때를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따라잡지는 마시고 한 28,000원대까지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2017년부터 목표가 4만 원만 믿고 들고 있었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2017년이면 한 만 원대에서 정말 잘 타이밍 좋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4만 원까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가격대가 보면은 이제 최근에 가장 고점이 33,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2017년부터 들고 계셨던 분이 과연 승자일까? 뭐 이것도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 2018년도 주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2018년도라든지 2019년도 초에 사신 분들이 아마 지금 승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4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사실 4만 원 목표 주가를 어디서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증권사에서 제시했다면 4만 원의 목표 주가는 사실 1년간의 목표 주가였거든요. 이미 그 목표 주가에 그 2017년도에 당도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로 본다면 저는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차라리 2020년도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1년간의 목표 주가를 본다면 4만 원 정도까지는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4만 원까지는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4만 원 목표가 적당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에이스테크입니다. 역시나 5G 관련주죠. 오늘은 5G 관련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종목도 같이 한번 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앞에서 고루 들었는데 또 네. 고루 들어야죠. 네, 5G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는 고를 외치면서 토론망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단 8,500원인데 지금 파는 게 답일까요? 내가 산 종목이 대장주라니 내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건 KMW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매출 어마어마하게 오를걸? 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보면은 평단 8,500원인데 지금 매도할까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미 충분히 수익을 보고 계시고 지금 매도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한 번쯤은 매도를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네. 밑에서 이제 사셔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 특히나 8,000원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수익이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 의견을 드리긴 했지만 여기서 단숨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고를 든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5G 쪽에서의 시장, 그리고 그 시장 안에서 실적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길게 봤을 때는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거지, 오늘 오르고 또 연속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해서 수익이 좀 나셨다면 지금은 한 번쯤 정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역시 좀 빠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고 있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금은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내가 산 종목이 대장주라니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면서 감격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거는 대장주가 맞나요, 전문가님?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럼요. 네, 평생 주식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일이 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대장주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오늘의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과거의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은 끝까지 대장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장주의 흐름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세로 본다면 에이스테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는 거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역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어준다면 월요일장까지 한번 들고 가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못하고 지금처럼 좀 애매하게 27% 정도 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월요일장에서는 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장 끝까지 보시다가 상한가로 들어가지 진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정리를 좀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때까지 상한가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느냐 여부를 두시고 다음 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3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비슷한 종목인데 FST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겁니다. 어제 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이 종목이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0% 넘게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종목이 좀 무서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스탑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저도 무섭습니다. 스탑입니다. 예,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망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ST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하락이 싱크홀이냐 나이아가라 폭포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추매기회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가보자. 평단 18,000원 줄인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뺐는데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랬나요? 좀 아깝기도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면은 지금 하락이 싱크홀이냐 폭포수냐라고 하셨는데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실까요, 전문가님? 사실 두 개 다 빠지는 건 맞는데요. 네. 지금 싱크홀 같은 경우에 바닥에서 빠지는 걸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차라리 이제 폭포수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폭포수에 그러네요.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FST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EUV 페리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사실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FST의 경우에는 단기에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주가가 10,000원 밑이었거든요. 근데 3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건 결국은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흔들 때 단순하게 흔들 때 버틴다, 또 흔들 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는 좀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폭포수가 더 맞다라고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 권유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볼게요. 평단 18,000원 줄인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뺐는데 그냥 들고 있을 걸 그랬나요? 라고 하셨는데 줄인이 치고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고 일단은 잘 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전문가님? 네, 저는 잘 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주식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그런 분들은 사실
쭉 올라가서 이때까지 수익을 냈으면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잘 하시는 분도 그렇고 주식을 초보이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항상 누구든 고점에 팔 수는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잘 팔았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또 후회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수익으로 나왔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래서 조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또 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은 쳐다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이 났으니까 후회하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 종목은 시젠입니다. 진단키트 대표주죠. 오늘은 1%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은 너무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스탑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제 의견은 스탑입니다. 오늘 의견이 다 같네요.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등하는 척하고 다시 11만 원 아래로 떨굴 듯 속지 마세요. 시즌은 항상 그래. 6월도 다 끝나간다. 이제 2분기 실적으로 승부 보자. 나도 수익 좀 내보자. 상승길에 매도 물량 그만 쌓아라. 이거야 원 점점점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반등하는 척하면서 다시 11만 원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아마 그분은 한 번 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올라가다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시즌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많이 상충이 됩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한 번쯤은 거래가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기업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주가는 좀 과도하게 오른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차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업의 가치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시젠의 경우에는 진단키트로 인해서 관련 이슈를 타고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최고점, 정점은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진단키트도 여러 업체들이 이제 다 개발에 나섰기 때문에 또 여러 업체들의 또 진단키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젠이 하나가 이 기업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리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를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는 진단키트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6월도 다 끝나간다. 이제 2분기 실적으로 승부 보자라고 하셨는데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 맞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시는데 주가라는 건 원래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먼저 선반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시즌이 과연 그렇다면 3월달, 4월달에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수요 증가가 결국 실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이미 앞선에서 이제 3월, 4월, 5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던 건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미리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죠. 만약에 실적 공개가 되면 오히려 주가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을 갖지 마시고요. 이미 반영이 된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략만 잘 짜서 좀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나노엔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노엔텍은 SK그룹 계열의 바이오 회사인데요.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이 종목도 급등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저는 좀 긴가민가해서 바로 전문가님 의견 물어볼게요. 네. 봅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14,250원에 익절하고 13,900원에 다시 매수. 오늘 상한가 마감할 확률 큰가요? 지수는 영 아니올시다인데 쭉쭉 오르네. SK바이오팜 시너지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구먼. SK 최대 수혜주다. 5연상 확실하다고 본다. 여기에 내 모든 걸 올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14,250원에 일단 익절을 하고 수익을 내고 13,900원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상한가 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상한가까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일단 들어갔다 거의 부근에 왔다가 이제 네.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상한가 기대는 좀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노텍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SK 바이오팜 상당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일부 지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격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도 이슈를 또 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방면에서 호재는 분명히 많이 있긴 하지만 시장은 항상 급등이 나오면 분명히 피로감은 주가에 반영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크게 세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다면 결국 오늘 상한가 아침부터 해서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빠지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건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재, 재료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7월 달에 되면 SK 바이오팜 이제 상장이 또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재료가 또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시 주가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 본다면 나노엔텍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지금은 차라리 절반 정도라도 물량을 좀 조절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절반 정도라도 좀 조절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해놓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엔텍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5G 관련주. 사실 저도 이제 5G 관련주들은 올해는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연초에 이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사실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KMW라는 기업을 지금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KMW의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19년도에도 사실 이 기업이 가장 큰 대장주의 역할을 또 해왔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는 꾸준하게 좀 잘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KMW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투자에 대한 본격 소식도 분명히 이 기업 주가에 또 상승 영향을 또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의 대규모 투자 계획 역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실적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KMW 지금 현재 64,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65,000원 아래쪽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죠. 65,000원 가격대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절가의 경우에는 너무 길게 잡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주가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 잡아줬으니 61,000원 정도까지를 손절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7만 원 정도를 단기로 보시겠지만 7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75,000원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KMW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